그야말로 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6.3%나 상승했습니다. 98년 이후 가장 높은 오미크론이 끝나고 이제 좀 소비를 해볼까 했는데 물가 때문에 오히려 지갑을 닫아버리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화한 경제고통지수 역시 2001년 5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물가가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조금 힘든 느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게 좀 제 삶에서 되게 크게 달라진 것 같아요. 월급 빼고 모조리 다 오른다는 고물가 시대. 느슨했던 허리띠를 졸라매며 나름의 생존 전략을 마련하는 사람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쓸데없는 거 안 사고 필요한 것만 사는 거? 저는 사실 제 돈 주고 산 물건이 거의 없고 보통 제가 모은 포인트나 블로그 체험단으로 많이 구매를 하거든요. 고물가의 고환율, 고금리로 대표되는 3고 위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이 더해지면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과연 우리들은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크고 작은 기업들이 몰려 있어 점심시간이면 직장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경기도의 한 식당가. 이곳에도 고물가의 세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든든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메뉴판에 인상된 가격표가 덧붙여진 겁니다. 김밥 2줄이랑 떡볶이 하나 시키면 13,000원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2,000원, 3,000원씩 올라가지고 부담되고 있습니다. 요새는 커피를 잘 못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마셔도 그냥 회사 탕비실에 있는 그냥 맥시만 마시고. 주머니 가벼운 손님들의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생존을 위해선 식당 주인들 역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가도 상승됐고 또 식자재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전에는 편하게 그럼 앉아서 그냥 식자재에서 오는 거 받으면 되잖아요.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발로 또 뛰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가가 뛴 반찬을 아예 빼버리거나 리필해주지 않는 음식점도 많다는데요. 모두가 힘든 이 상황.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걸까요? 봄만 해도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좋아져서 이제 그 억제된 수요가 보복 소비로 이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너무 높아서 오히려 소비를 안 하는 이래저래 지금 내수 경기는 그런 이중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공급망 문제죠. 러시아는 지금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고 우크라이나는 밀 이런 곡물을 수출하는 나라인데 이 두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이런 석유 공급이나 밀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원자재나 곡물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올리게 되고 그것이 또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거기에 코로나발 공급망 교란으로 촉발된 물가 상승 압력이 국내 공산품과 서비스 물가 그리고 임금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올 초 3%대였던 물가 상승률이 전쟁이 일어난 뒤 빠르게 뛰어올라 지난 7월 6.3%까지 올라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7%대로 치솟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가 제일 우려가 되고요. 바닥은 내년 한 여름쯤일 걸로 지금 여건들을 가지고 추측을 해보는데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바로 반등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L자형 회복이라고 하는데 그런 장기 불황이 극단적인 경우에는 한 몇 년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한국은행은 지난달 물가 안정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전격적인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물가 공포는 조금도 풀리지 않은 듯한데요.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앞으로 1년간의 물가 상승률, 즉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지난 7월 4.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득이 따라가주면 괜찮은데, 그리고 자기가 물건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전반적인 물가가 올라도 손해를 안 볼 수가 있는데, 소득이 고정된 사람들, 그리고 취약계층, 소득이 별로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생활고를 많이 느끼게 될 수 있죠. 양극화 시대, 가장 불공정한 재난으로 꼽히는 고물가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또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데요. 문제는 그 효과가 아직은 미미하다는 겁니다. 생필품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좀 안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물가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부가 좀 보완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책이 약간 제가 느낄 때는 실종이 된 것 같고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찾은 방법은 바로 짠테크인데요. 인색하다는 의미의 짜다와 재테크의 합성어인 짠테크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조사 결과 짠테크를 실천 중인 사람들이 80%에 육박했고요. 가장 많이 줄인 항목은 외식비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하면서 편의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 점심시간만 되면 연일 북새통을 이룰 정도입니다. 강남역 주변 점심 식대가 보통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로 매일 사 먹기엔 부담스러운 금액이어서 간혹 편의점에서 그냥 간단하게 라면이나 김밥 사 먹는 게 좀 부담이 적더라고요. 아무래도 편의점에서 먹다 보면은 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는 세이브가 되니까 한 달이라고 하면은 그냥 제가 정해놓은 예산에 맞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소득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기 위해선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도시락 매출이 지난해 대비 50%를 훌쩍 넘겼답니다. 저희 점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카운터부터 도시락 판매 유제품 있는 데까지 줄을 쭉 설 정도로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도시락이나 주먹밥, 샌드위치와 같은 간편 식사류의 매출이 약 1.5배에서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편의점 업계는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 중인데요. 그중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한 달 동안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서비스까지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뚜벅이 직장인도 늘었는데요. 고물가의 차량 유지비 역시 만만치 않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한 일주일에 2-3번은 자가용을 운전했는데 요즘은 그냥 일주일에 그냥 내내 그냥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있으니까. 전기차로 바꿔야 되나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차를 팔아야 되나 이럴 정도로. 어쩔 수 없이 차량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원정주유에 나서기도 한다는데요. 직접 주유를 하더라도 기름값이 싼 알뜰 주유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바구니 사정은 어떨까요? 서울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 김지수 씨. 그녀도 요즘 장보기가 겁난다고 합니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특히 고기류가 많이 올랐고 아이스크림도 거의 20-30%는 오른 것 같고, 그 야채는 요즘 또 뜨거운 여름이라서 뜨거운 여름에 또 약간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요즘 야채도 많이 비쌉니다. 주부 9단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요즘 물가.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녀는 자신만의 원칙을 꼭 지킨다는데요. 그중 하나가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대부분 적어서 오죠. 그러니까 그냥 오면 사가지고 가면 이거 더 살 걸 싶기도 하고, 이거 안 사야 되는데 더 샀다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정말 딱 필요한 것만 사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두 번째 원칙은 할인율이 높은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이로 인해 최소 10%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답니다. 학원이라든지 약간 집객시설이나 이런 데 몇 가지 종목을 일부러 다 이제 사용 가능 범위로 만들어준 적이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장보기를 마친 그녀가 찾아간 이곳은 동네 주민센터인데요. 안녕하세요. 휴지 교환, 이거 우유팩 교환하러 왔어요. 잘 찾아보면 우유팩을 두루마리 휴지로 바꿔주는 곳이 우리 주변에 꽤 많다는데요. 이쪽에 가서 보면 돼요. 김지수 씨는 벌써 5년째 실천 중입니다. 이걸 하고 나서 뭐 딱히 두루마리 휴지는 사진 않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1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뭐 5-6개씩 휴지를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유팩을 씻고 말리는 것이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아이들 교육에도 좋고 생활비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라는 그녀. 한편 김지수 씨가 아이들과 즐겨 찾는 이곳, 바로 도서관입니다. 집 근처 도서관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책도 찾아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는 고마운 공간인데요. 그녀는 고물가 시대라고 해서 무조건 아끼기만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짠돌이라고 하는 게 되게 안 쓰고 뭐 참고 이런 거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뭐 문화생활도 즐기고 뭐 이런 행사나 뭐 교육들도 들을 수 있고 하면서 본인의 소비를 이제 관리를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이제 약간 노후가 편하기 위해서 지금은 조금 졸라매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삼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도 이전과는 달라졌는데요.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들의 경우 방법부터가 다릅니다. 그중 출석 체크를 하면 포인트가 쌓여 현금처럼 쓸 수 있거나 설문에 참여하면 일정 금액을 적립해주는 앱테크는 MZ세대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증권회사가 발간한 2022 MZ세대 투자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MZ세대가 해본 재테크 방법으로는 예적금이 가장 많았고요. 주식에 이어 앱테크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지금 설치한 게 한 2개 정도 되고요. 하나는 뭐 만보기형이고 하나는 보이스 리워드형인데 요즘 커피랑 밥만 먹어도 2만 원이 훌떡 넘기니까 조그만한 돈 모아서 이제 좀 보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앱테크는 MZ세대뿐 아니라 기성세대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걸으면서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이분, 도대체 뭘 보는 걸까요? 걷기 운동하면서요. 이제 1000보, 5000보, 10,000보 이렇게 되면은 포인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확인하고 이제 적립 버튼 누르려고 이제 확인을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걷기 앱을 통해 포인트를 모으는 중이었다는 건데요. 얼마나 모으셨는데 지금까지? 한 25,3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몇 개월 동안 모으셨어요? 대략 한 3개월 가량 됩니다. 네.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열심히 걷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었다는 그. 하루 근무 시간이 길어가지고요. 저녁 8시에나 퇴근이 되는데 한 12시간 가까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허리살도 드는 것 같아서 걷기 운동하다가 저하고 이제 코드가 맞는 사람들 있는 카페 같은 데 드나들면서 인터넷상의 카페에서 이런데 앱테크하는 기능 같은 거 이런 걸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해보고 해서 이제 알게 돼가지고요. 이걸로 이제 막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어느새 앱테크의 재미에 푹 빠져버렸다는 김기영 씨는 2가지 앱을 더 설치하고 열심히 포인트를 모으고 있답니다. 설문조사하는 앱이 2개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이 앱은 이제 2,000점 이상 모으면은 그걸 해서 현금 교환이 되고
또 다른 앱은 또 여기는 또 10,000포인트 이상 되면은 그것도 현금 교환이 돼가지고 두 개를 좀 병행을 해서 하고 있어요. 앱이 늘어날수록 포인트도 늘어나고 포인트가 늘어날수록 김기영 씨의 앱테크 노하우도 진화했다는데요. 은행 어플 통장 앱에다가 넣으면은 그거를 좀 더 여기보다 더 이율이 좋은 이제 저축은행 계좌에다가 다 옮겨서 이제 넣어서 지금 다 이제 이렇게 한 40만 원 모았어요. 그야말로 티끌 모아 태산. 거기에 걷기 앱을 통해서는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걷는 거 좋아하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이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소소하게 용돈을 이제 모을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거 적극 추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물가 시대 새삼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예금적금 상품입니다. 그동안 낮은 이자율 때문에 은행을 멀리했던 사람들의 발길이 다시 은행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이 침체되고 경제가 불안해지자 시중자금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인 은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돈의 값어치는 떨어지고 내년도에는 더 어렵겠다라는 것이 피부에 와 닿다 보니까 오히려 이분들이 긴축을 하면서 이제 은행이나 안전자산 1년 후에 몇 프로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것이 확정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많이 안전한 데다가 투자하려고 하는 고객들이 많죠.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가계 저축성 예금이 1년 전보다 무려 3배 가까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동안에 금리가 저금리였잖아요. 은행에 갖다 돈 넣어봐도 별로 이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우리가 이번에도 했던 6%대 접근 같은 건 굉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행 쪽이나 우량한 금융계로 다 몰리는 현상이 오는 겁니다. 또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자신만의 절약 방법을 공유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물가가 심상치 않으면서 일정 기간 동안 무지출로 살아보는 도전까지 등장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총 3일치의 무지출 데이를 보내고 있는데요. 요새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그냥 반찬들 꺼내서 점심 먹었습니다. 특히 SNS에 익숙한 MZ세대들은 일기를 쓰듯 자신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하기도 하는데요. 소소한 절약을 통해 돈이 모이는 재미와 성장을 추구하는 그들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평입니다. 올해 24살의 직장인 곽지연 씨 역시 자신만의 절약 방법으로 무지출에 도전하고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택배 상자에서 물건들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떡볶이 밀키트예요. 떡볶이 밀키트? 네. 이거는 휴대용 구강 세정기인데 이거 모두 블로그 체험단으로 받았어요. 저는 사실 제 돈 주고 산 물건이 거의 없고 보통 제가 모은 포인트나 블로그 체험단으로 많이 구매를 하거든요. 누구보다 아끼며 살고 있지만 먹거리부터 화장품까지 부족한 것이 별로 없다는 그녀. 대신 퇴근 후에도 포인트를 쌓거나 체험단 활동을 해야 한다는데요. 돈을 모으는 재미에 피곤함도 있는답니다. 이거는 쇼핑몰에서 이벤트 하는 건데 그걸 제가 제 블로그에 소개시켜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한번 마음먹은 일은 성실하게 꾸준히 해나가는 곽지연 씨. 그녀가 이렇게 작업한 결과 한 달 평균 30만 원가량의 돈을 모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그녀의 손에 들어가면 영수증도 돈이 된다는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쓰레기 종이 한 장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돈이랍니다. 50원 정도씩 벌 수 있어요. 누군가에겐 쓸모없는 쓰레기가 소중한 현금으로 변신하는 순간.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그녀에겐 소중합니다. 이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처음 가는 가게를 등록했을 때는 50원을 받을 수 있고 대방문 업체는 1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5번씩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 최대 250원을 벌 수 있잖아요. 이거를 한 달로 계산해 보면 한 7,500원 정도 벌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대부분의 생필품을 해결한다는 곽지연 씨. 하지만 자취를 하면 식비는 들 텐데 과연 무지출 생활이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가져온 반찬이에요? 네. 회사 식당에서 먹고 남은 잔반까지 알뜰하게 활용한다는 그녀. 입이 떡 벌어집니다. 요즘에는 사실 저희 집에 음식이 많아서 요즘엔 좀 잘 안 갖고 오는데 가끔 맛있는 거 많이 나올 때나 집에 먹을 거 없을 때 갖고 오는 편이에요. 그럼 한 달에 보통 생활비를 얼마나 쓰세요? 저는 고정비 몽땅 다 포함해서 한 3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한 달 생활비가요? 네. 그야말로 최강의 알뜰족인 그녀의 총 자산은 자그마치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저는 한 3년 정도는 아예 최저시급 받았다가 지금 여기 직장 옮기면서 22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사실 이게 계산기 두드려 껴보면 계산이 안 맞거든요. 엄청나게 더 모아야 되는데 저는 그걸 해낸 거잖아요. 제가 정말 아껴 쓰기도 했고 이런 앱테크도 하고 제가 부업 같은 것도 많이 했다 보니까 좀 남들보다는 좀 빨리 모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물가, 금리, 환율이 모두 오르고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생존 전략.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기만 했던 예전과는 달리 다양한 방법과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 번 더 각오를 다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뭐 어떤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좀 싸다고 생각하고 좀 막 썼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이제 조정이 되면 그 자원이 아무래도 귀해졌다. 그러면은 그걸 좀 아끼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부채를 좀 여력이 된다면은 좀 상환하고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당분간은 좀 삼가하셔야 할 것 같고, 어려운 시간이니까 어려운 시간에는 상당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경기 불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생존 전략. 아끼며 살자. 언제 끝날지 모를 고물가의 어두운 그늘에서 무사히 빠져나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지혜로운 생활과 마음가짐이 필요한 요즘입니다.